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하고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주식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2023년 폐장일이라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23년도 이제 마무리 계좌 점검을 하는 날인데요. 어제 출근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잔고가 8억 11만 8,252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2022년에 얼마였냐? 7억 211만 6,13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빼면은 1억 800 2,122원이 나와요. 그래서 요해 제가 1억 넘게 올려가지고 24% 수익을 냈거든요. 이해 솔직히 수익 낸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사가지고 이해를 많이 먹었을 수 있어도 여기서는 수익 나기 힘들었거든요. 왜냐 3,300 갔다가 쭉 빠지기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거의 다 팔았습니다. 여기서 3,300에서 거의 다 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라는 사상 최고 수익을 내고 1억 800인가 수익을 냈어요. 근데 이때는 투자 자금이 요해 제가 12%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별로 못 냈어요. 근데 그래 봤자 5억이 안 됐어요. 5억이 안 됐는데 갑자기 여기서 1억 넘게 수익을 내는 바람에 뭐 이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거죠. 이때 5억 돌파 기념으로 주식을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막 올라가 가지고 6억 돌파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잘한 게 여기 이렇게 1년 내내 쫙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 빠진 거예요, 이게? 종가 기준으로 24.89% 빠졌네요. 거의 25%가 빠졌어요. 4분의 1이 빠졌는데 여기서 800만원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한 거죠. 25%가 마이너스 25% 종합주가지수가 빠졌는데 여기서 수익을 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 요 해가 유튜브 시작한 해고요. 5억 돌파했다. 여기는 5억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한 거죠. 왜냐면 여기서 따라 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도 손해를 봤겠죠. 근데 이해부터 저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거 잘한 거죠. 여기는 손해 안 본 거 엄청 잘한 거고요. 요것도 그러면 처음으로 1억 넘었었는데 올해도 1억 넘은 거야? 그런데 또 이거 잘못해가지고 저 뭐야 은행 예금을 넣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 사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1년 내내 유튜브를 쫙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연초 상반기쯤에 은행 예금이 다 작년에 다 집어넣고 올해 한 2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넣었더라고요. 이 증권 계좌에. 그래서 1억 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마이너스 2천을 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냐면은 8,800 002 2122원 이게 올해 수익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12.6%입니다. 그럼 10% 넘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저는 여기는 수익 많이 냈어도 5억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 5억 돌파하고 6억 되고 여기 7억 되고 8억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커질수록 이게 수익률이 적어지는데 저는 돈이 커질수록 수익률이 점점 올라갑니다. 이게 막 처음으로 막 24% 먹은 적도 있고
이게 처음 보는 숫자들이 자꾸 나와요. 막 한 해에 막 1억 넘게 벌 때도 있고. 옛날에 여기에서는 5천밖에 못 벌었어요. 여기서는 1년에 1000번 적도 있어요. 1000. 뭐 2000, 3000 막 이렇게 벌다가 4000 이제 막 그러다가 여기서 5000 벌고 막 그러더니 그 다음에 1억 넘게 벌어버리더니 그 다음에는 폭락했는데도 조금 벌고 올해는 8800 벌었습니다. 그러면 1억도 안 되면 그 벌고 뭐 에이 이게 뭐 잘한 거냐 그랬지 몰라도 이 8800이 이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얼마나 큰 돈인가 한번 볼까요? 만약에 연봉 1억인 직장 생활 해놓은 분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연봉 1억이면 세금이 33%랍니다. 그러면 33% 빼면 어떻게 되죠? 33% 세금을 빼면은 6,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12로 나누면은 한 달에 558만 3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연봉 1억이면 한 달에 뭐 한 1000만 원씩 받는 것 같지만은 5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저 반 쓰고 한 250만 원 저금한다고 쳐요. 그럼 250만 원 저금하면은 얼마지? 2,500에다가 500에다가 3,000이네요. 1년에 3,000을 이것도 알뜰한 사람이나 이거 저 250만 원 저금해지 이 연봉 높은 사람들은 주변에 그 씀씀이가 큽니다. 다 뭐 회식도 자주 하고 저 뭐야 무슨 놀러 가는 것도 자주 가고 회사 동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자주 하고 그리고 고객들한테 쏘는 것도 많아지고 막 이래서 이 지출이 많아집니다. 이 연봉이 억대 연봉들은. 근데 이 550만 원 받아가지고 250만 원 저축해내는 건 엄청나게 알뜰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250만 원씩 저축해봐야 1년에 3천이에요. 그러면 8,800만 원 벌려면 어떻게 됩니까? 3년을 꼬박 저금해야 됩니다.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3년을 허리띠 졸라매고 악착같이 모아야지 벌 수 있는 돈이 8,800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여기서 세금 벌써 원천징수 다 됐고 뛸 거 다 띄고 이거 다 내 겁니다. 이거 여기서 나갈 게 하나도 없어요. 월급은 월급에서 뭐 국민연금 띄고 뭐 띄고 뭐 띄고 해가지고 남는 게 막 저 뼈다귀만 앙상한데 이거는 다 제가 먹는 겁니다. 여기서 1억 넘게 먹었을 때 뛸 거 다 띄고 1억 넘게 먹은 거기 때문에 이거 다 내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돈입니다. 8,800이면 별거 1억도 못 벌었네 그러지만 연봉 1억 버는 사람이 허리띠 졸라매고 3년을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수익에 굉장히 만족하고요. 주식의 신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의 목표는 이제 8억 1000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내년의 목표는 10억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10억에 도전해서 될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은 일단 도전해 보겠다 이겁니다. 노력은 해야죠. 열심히 노력해서 10억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왜냐? 지금 많이 올랐다 그래도 이제 2600이에요. 3300 가려면 안장 멀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우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1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그 중도금 6천원 냈어요. 지금 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6억에서 5억 4천 내면 되는데 중도금이 이제 3천하고 해서 5억 7천입니다. 6억이라고 또 치고 그러면 4억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빌라 팔으면 5억 3천 이렇게 팍 줄어듭니다. 이거 그래서 내 집을 이거 왜 샀나 지금 그런 후회도 했는데 이미 산 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파트 들어간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좋고 그리고 이게 또 아파트 값이 지금 분양가가 막 올라가니까 아파트 값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년 퇴직할 때쯤 되면 1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아파트가. 이게 저 검단 신도시에서도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뭐 저 주식 투자해서 벌어서
10억 넘으면은 그때부터 연봉 1억이니까 1억 받아서 한 3천 쓰고 7천 남는 거 저금해가지고 1년에 7천씩 저금해서 그래도 10억짜리 아파트 살려면은 10년 넘게 걸리네요. 그런 거나 지금 아파트 값 사버리고 5억으로 다시 10억 만드는 거나 뭐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 같더라고요. 이게 떨어지면 또 문제가 달라지지만 제가 보기에는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나라에서는 아파트 값 떨어지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아파트 값 떨어지면 나라 망해요. 계속 떨어진다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올라가는 걸 원하고요. 지금 돈 가치는 뚝뚝 떨어지고 자재값, 인건비 다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나라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연봉이 3천만 원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연봉 3천만 원이면 애게 그게 뭐 평균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급이 250이에요. 그럼 여기서 세금 띄고 어쩌고 하면은 200만 원 조금 넘어요. 200 한 10몇만 원 되겠네요. 이거 갖고 생활하기 빠듯하답니다. 뭐 저 대학생이나 있으면 모자르죠. 맞벌이 해야지 뭐. 근데 이 연봉 3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세계 평균을 내지 않습니까? 세계 200개국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200개국을 평균을 내면은 연봉 3천만 원이 전체 세계 전체의 1%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아마 10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잘 사는 게. 그러니까 조그만 땅덩어리에 엄청 못 사던 나라가 지금 엄청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해 나이 60 아닙니까? 우리 아버님이 90이에요. 90인데 지병도 하나도 없고 고혈압 당뇨 하나도 없고 아주 쌩쌩하십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 닮았어요. 그래서 저도 100살까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는 보릿고개 완전 저 극빈층 나라였습니다. 극빈층. 후진국이죠. 후진국. 후진국이었었는데 제가 태어나서는 개발도상국, 중진국은 됐습니다. 중진국. 근데 우리 아들, 이게 3부자가 우리 아들이 지금 27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스타일이 비슷해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성질도 비슷하고 이렇게 하여튼 비슷합니다. 복잡하게 얘기하면 그렇고 비슷한데 아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 차이가 나이별 세대 차이도 많이 나는데 이 극빈국 후진국에서 태어나신 분하고 중진국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생각 자체도 틀리고 세대 차이도 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아들 입장을 잘 이해를 못했고 아버지 입장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책장에다가 딱 붙여놓은 것 중에 최고 목표가 평생 목표가 나를 포함한 4인 가족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도와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옛날에는 처음에는 잔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잔소리 절대 안 하고 야단도 절대 안 치고 어떻게 하면 많이 도와줄까 좋은 얘기 해줄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OECD 국가 중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에요. 우리나라가. 왜 이러냐? 옛날에 못 살던 때는 다 못 살았어요. 이게 내가 엄청 똥구녕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뭐 김치에다가 바깥에 나가서 뭐 밭에서 냉이 캐가지고 산에서 냉이 캐가지고 냉이국 된장국 끓여 먹고 막 이러는데 옆집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쌀 없어가지고 서로 쌀 떨어지면 서로 구워주고 갚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웃 간에 저 정이 있고 서로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인심 좋게 막 이렇게 나눠 먹어가면서 이렇게 사는데 다 못 사니까 이게 동료 의식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웃 간에 의지하면서 서로 인사해 가면서 이렇게 왕래해 가면서 살고 뭐 맛있는 거 만약에 김치를 담궜는데 엄청 맛있어요. 겉절이가. 그럼 우리 김치 담궜는데 이것 좀 먹어보라고 나눠 먹고 이러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저 공부도 잘했어요. 예를 들어 저는 공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부를 잘하고 막 우등생으로 막 했어요. 근데 사회 딱 나오니까 취직하기도 힘들어요. 좋은 자리는 다 누가 다 차지해 있고 그렇다고 지금 집안 형편이 좋지도 않은데 맨날 대기업 그 입사 시험만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 중소기업이나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평생 죽어라 똥 빠지게 일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처자식 먹여 살리면서 똥 빠지게 일했는데 수중에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결혼하고 집도 못 사고 전세에 살면서 애들 가르치고 그게 다예요. 그 돈 모은 것도 없고 나이는 늙어가고. 근데 옆에 내가 아는 어떤 놈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해외여행 다니고 맨날 팡팡 쓰고 놀러 다녀요. 공부도 더럽게 못하고 맨날 사고나 치고 다니고 그랬는데 집안이 빵빵하니까 만약에 건물이 한두 채 있어요. 그럼 이 건물에서 월세가 여기서 한 3천만 원 나와요. 한 달에. 여기서 한 2천만 원 나와요. 그럼 한 달에 5천만 원 나오니까 이거 한 달에 5천만 원 다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뭐로 다녀? 그냥 저 차 끌고 놀러나 다니고 막 그러는데도 잘 살아요. 나는 밤이고 낮이고 똥 빠지게 일했는데도 맨날 그 모양 고타령이고. 얘는 맨날 놀러 다니고 막 신나게 놀러 다니고 뭐 저기 카톡에다가 막 멋있는 사진 올리고 막 그러는데 친구지간이니까 얘랑 친구지간인데 그럼 서로 전화번호 알고 그러면 카톡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맨날 놀러 다니고 해외에서 뭐 사진 막 올리고 막 멋진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 올리는데 나는 그런 거 올릴 새도 없어요. 죽고 나서 아침에 눈 뜨면 회사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씻고 자야 되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말에는 또 애들하고 놀아주려고 그래도 생활비가 모자르니까 주말 특근 나갑니다. 또 일 나가요. 죽어라 똥 빠지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중년 될 때까지 죽어라 이랬는데 남은 돈은 하나도 없고 집 한 채 집값은 막 날라간다 그러는데 너도 나도 막 집값 막 날라가서 대박 났다 그랬는데 나만 벼락거지 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 사기 당해 가서 막 그냥 주변에 막 난리예요. 막 자살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전세 항상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허그에 분양 그 보증보험공사 거기다가 해도 그래도 당하는 사람은 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안정이 되지 않고 붕 떠 있는 거예요. 붕 중심이 없어요. 위태위태한 거죠. 그 이때 이렇게 서로 없이 살아도 이웃 간에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아기자기하게 살던 때는 행복했었는데 이때는 자살률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했냐? 우리나라가 고학력이 많은데 세계적으로 고학력이 많은데 금융문맹이 너무 많답니다. 금융문맹. 그래서 글을 모르는 문맹은 생활이 불편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선진국인데 생산직역이 죽을 때까지 죽어라 뼈 빠지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진짜 뼈골 빠지게 일해도 부자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제로입니다.